네,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현종부터 해서 철종까지 내용을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종 때가 되면 이제 효종이 승하하고 이제 현종이 왕이 됐는데, 효종은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소현세자, 인조의 이제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였는데, 소현세자가 볼모로 병자론 이후에 이제 잡혀갔다가 국내로 들어왔는데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효종인데요. 효종을 첫째 아들로 볼 거냐, 둘째 아들로 볼 거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장자로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정통 왕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 대비가 있는 상복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인은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서인에서는 1년상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남인 같은 경우에는 3년상을 주장했는데 이때 현종이 1년상을 편을 들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효종 비가 인선대비가 죽게 되는데 인선왕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서인은 역시 9개월을 좀 주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1년을 주장합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식년이 있고 기년이 있는데, 식년, 밥은 하루 3끼 먹죠. 식 하면은 3년을 말하는 거고, 기년 이런 말 쓰면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년, 그 다음에 이런 거 식년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년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효종 비가 죽어서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예속 논쟁은 상복과 관계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예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현종 때 얘기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로 효종이 죽었을 때를 요걸 우리가 기예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갑인예송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기갑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숙종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환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국. 자, 그래서 환국의 이름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세자책봉 문제라든지 이런 것 좀 관계되는, 첫 번째 경신환국이라든지, 두 번째 이제 기사환국이라든지, 세 번째 갑술환국이 있습니다. 자, 그럼 3가지 환국 이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갑, 제가 도지사 후보에 나갈 거예요. 아니, 경기을 후보가 아니라 경기갑 후보로 나갔다.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기가 차다. 이렇게 좀 기갑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신왕국 때는 허적이라고 하던 남인 세력이 제거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서인 중심으로 가게 되고, 이 서인 안에서 두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노론하고 소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게, 이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때 이제 갈라지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서인 세력이 결국 남인을 제거하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경신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왕국은요, 장희빈이 나오면서 인현왕후가 쫓김을 당하게 되고, 이때 드디어 이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갑술왕국 같은 경우에는 인현왕후가 복위를 하게 되고, 이제 최씨, 숙빈 최씨가 남대로 실세로 떠오르는, 그래서 이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좀 잡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세자책봉 문제를 놓고 뒤로 가면은 얘기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론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영조가 되는 이 왕자를 밀게 되고, 소론 같은 경우에는 경종이 되는 왕자를 밀었는데, 숙빈 최씨의 아들 영조, 그 다음에 장희빈의 아들 경종, 이렇게 밀다가 결론적으로 이 경종이 먼저 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경종 때는 소론이 득세했는데 경종이 재위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일찍 승하를 하게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영조 때는 노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요때 나오는데, 영조 하면은 우리가 탕평책부터 시작해서 많은 내용들이 좀 영조 때 등장하게 되는데요. 탕평책을 처음 시작했던 왕은 숙종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 환국 이후에 나름대로 탕평책을 실시해봤지만 성과가 없다. 영조 때가 되면 이제 완론이라고 하는 탕평책을 이제 좀 실시하게 됩니다. 영조와 정조의 그런 탕평책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정조는 준론이라고 해서 잘잘못을 좀 가리는 그런 탕평책이고, 완론은 뭔가 썩기자 이런 개념을, 에이 싸우지 말자 이런 느낌, 바로 완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중에서 더 정통파 탕평책은 준론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조는 어떤 탕평체라고 해서 이 당시에 모이면 막 4개의 색깔이 들어가서 이제 섞이는, 사색당파가 이제 섞이는 그런 음식을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균역법이라고 해서 군역의 물러남을 군포 한 필로 만든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동북문헌비고라고 하는 이런 한국학 백과사전 이거와 함께 속대전, 경국대전을 업데이트시키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조올해의 요거를 나름대로 업데이트시키는 속올해의 요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기가 바로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들 외울 때 속속 보여요 이렇게 좀 하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나름대로의 그런 청계천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밑에 흙이 많이 쌓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준설을 한다든지 그다음 또 사도세자를 또 죽이죠. 장원세자라 부르는데 그 사도세자를 죽인다. 네, 그리고 요때 이제 영조 다음에 얘기를 한번 좀 가보면 정조는요 사도세자의 형인데 진종이라고 하는 그런 영조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진종의 양자로서 정조를 입적을 좀 시켰던 거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이제 왕이 될 때, 정조가 이제 왕이 될 때 그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복을 노론한테는 하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정조가 노론하고의 불꽃 튀는 두뇌 플레이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수원화성을 지으면서 아버지의 사도세자의 이제 넋을 좀 기리기 위한 그런 곳으로서 수도도 이쪽으로 좀 옮기려고 했던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룡령이라고 하는 왕의 친위 부대 이것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규장각입니다. 1776년에 제위를 할 때 그때 이제 학술 연구 기관으로서 이제 나름대로 규장각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신하가 나름대로 이제 관리가 될 때 과거 합격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신하들을 글공부를 시킨다고 하는 거죠. 학식이 얼마나 뛰어나면 왕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조는 뭐 업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해통공입니다.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거는 난전을 금지시키는 권리. 그게 바로 금난전권인데 이걸 시전 상인들이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난전권, 시전이나 유기전 이런 상인 들고 있던 난전을 금지시킨 권리를 이걸 없애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노론 세력이 이런 시전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특혜를 좀 많이 받으니까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해통공이 됩니다. 그럼 누구나 다 이제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상공업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게 되는 게 신해통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조도 뭐 업적으로 볼 때 또 우리 정약용도 따로 떼서 한번 또 정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핵심 용어만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조부터 해가지고요. 여기 제일 뒤에 이제 철종까지 내용을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하고 세도정치는 왕의 어떤 외갓집 쪽이라든지 아니면 왕의 그 와이프 쪽에서 정권을 잡는 그런 내용인데 요때 이제 안동 김씨라든지 그럼 두 번째 요때는 이제 풍량 조씨라든지 요때는 또 다시 안동 김씨가 득세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기간 동안에는 정조의 어린 아들 순조가 왕이 됐다든지 순조 아들이 익종이 있었는데 익종이 일찍 죽고 그리고 그 아들 헌종이 왕이 됐다든지 그리고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어요. 그리고 강화도에서 조개 캐는 애를 데리고 왔다. 그게 바로 철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기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니까 혼란기라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부정이라든지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이런 내용부터 해서 삼정 세 가지가 상당히 좀 문란합니다. 그래서 반란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삼정의 문란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군정, 군역과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정, 토지세와 관계된 거, 그 다음에 또 곡식 빌려주는 환곡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란하면서 이때 이제 순조 때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반란 중에 하나가 홍경래 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철종 때 일어나는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 진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농민봉기 이런 것들이 이 파트에서 제일 좀 주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것도 상당히 또 많이 흉흉하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유행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종부터 해서 우리가 세도정치까지 한번 중요한 내용만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